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손 슈퍼개미 송강호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대한광통신이요 5% 넘게 반등을 하면서 11,600원으로 마감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지긋지긋했던 하락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 드디어 바닥에서 방향을 한번 돌려보는 것은 아니냐라는 기대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자, 오늘자 대한광통신이요 어제 종가 대비 무려 11.82%가 빠지면서 1,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 반등은 결국 우리 개인들 들어오게 만들려고 이렇게 딱 한 번 띄워준 건 아니었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10,000원까지 깨지면은 이제 정말 끝나는 건 아닌가. 자, 오늘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렇게 차트 하나만 딱 놓고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오늘 벌어진 이 폭락은 대한광통신 안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는 과정에서 터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요 이 시장의 흐름부터 그리고 대한광통신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부 다 맞춰보고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온 이 대한광통신의 폭락은요 새로운 치명적인 문제가 터져서 나온 종목 붕괴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자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보유 물량을 현금화했고요. 그 충격을 우리 대한광통신이 더 크게 맞으면서 만들어진 시장성 과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장에서는요 10,000원을 그대로 무너뜨리고 이렇게 끝없이 흘러내리는 그림보다는 10,000원 부근에서 공포를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강한 반발 복구가 먼저 들어오는 그런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막연한 희망회로만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누가 물량을 던졌는지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아냈는지 그리고 10,000원 부근에서 어떤 신호가 나와야 실제 반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확인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처럼 마음이 좀 흔들린 날일수록 공포에 휩쓸려서 기준 없이 물량을 던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만 가볍게 터치해 주시고요. 댓글에는 우리 대한광통신의 대반등을 염원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서 대반등이라고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무작정 들고 버티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음 장에서 10,000원과 그리고 수급 변화를 끝까지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준대로 대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짧고 굵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오늘 시장 종합 딱 띄워드렸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봐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하루 만에 무려 6.37%가 폭락했어요. 코스닥도 4% 넘게 무너졌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시퍼렇게 질려버린 날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장을 밀어버렸느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던졌습니다. 자, 기관은 무려 3조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반대편 개인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5조 원이 넘게 혼자서 받아냈어요. 오늘 이렇게 시장 전체에서 벌어진 그림이 대한광통신의 수급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때문에 밀렸다는 건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대한광통신 안에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물량을 던졌고 또 그 물량을 누가 이렇게 밑에서 받아갔느냐, 이걸 이제 차트와 수급표를 같이 딱 띄워놓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11,680원까지 올라오면서 5%대 반등 양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은 어제 만들어 온 양봉의 중간 정도에서 한 번 더 버텨주는 흐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갭을 띄우고 아래로 밀리기 시작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부터 오후장 마감까지 제대로 된 반격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캔들만 놓고 딱 보면은 분명히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봉을 오늘 장대 음봉 하나가 전부 다 삼켜버렸고요. 단기 이평선과 최근 반등 구간까지 한꺼번에 다시 다 내주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매수세가 주도권을 한 번도 되찾지 못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주님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요 약 500만 주예요. 전날 거래량 980주였습니다. 자,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주가가 이렇게 11% 넘게 폭락을 했는데 거래량은 전날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보통 수개월 동안 쌓인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우리 주주님들이 전부 공포에 질려서 탈출하는 그 툼의 절정이라면 자,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가는 왜 이렇게
크게 밀렸느냐? 오늘은 이렇게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 주문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래쪽 호가가 이미 얇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물량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적은 매도량에도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툭툭 밀려버린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은요, 시장에 공포가 계속되면은 아래로 한 번 더 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진정이 되고 매수 주문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는 내려왔던 가격을 생각보다 빠르게 복구하는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 하나만 딱 보고 대한광통신이 끝났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수급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나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제가 수급표를 딱 띄워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에만 대한광통신을 얼마나치 던졌습니까? 약 78억 원이에요. 기관도 약 9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개인 보이시죠? 개인은 반대로 약 8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한광통신에서 벌어진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진 날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이 먼저 현금을 챙겨갔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낸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난 하락 구간에서는요, 개인들이 물량을 줄이고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흐름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큼은 그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좋다고 포장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 오늘 외국인들은 던졌고 기관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냈어요. 오늘 당일 수급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봐야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눌렸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량이 얼마예요? 자, 매수량을 보면은 109만 주입니다. 그런데 매도량이 얼마입니까? 무려 189만 주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약 80만 2천 주의 순매도가 찍혔습니다. 이 기계적인 매도 주문이 장중 내내 위쪽 호가를 누르니까 주가가 한번 고개를 들려고 해도 계속해서 막혔던 거예요. 그 매도가 한꺼번에 강하게 터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한광통신 물량 전부 다 정리하고 도망간 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간을요,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넓혀보면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요, 아직 700억 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갔던 그 물량을 오늘 하루에 전부 다 정리하고 빠져나간 그림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오늘은 그들이 가격을 방어해준 날이 아니라 시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물량을 줄인 날이다, 이겁니다. 자, 결국 다음 장의 승부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에 물량을 받아갔던 이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만원 부근에서 다시 방어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매도를 이어가느냐, 바로 여기서 다음 방향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별 수급만 보면은 누가 실제로 위에서 던졌고 또 누가 밑에서 이렇게 받았는지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당일 창구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렇게 오늘 매도 창구를 띄워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가장 강하게 물량을 내놓은 창구가 어딥니까? 바로 신한투자증권이죠. 자, 신한에서도 이렇게 매수 주문이 약 57만 주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량이 약 85만 주까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8만 주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JP모간 서울이에요. 자, JP모간 서울은요, 약 20만 6천 주 순매도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약 12만 3천 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신한투자와 JP모간 서울이 위에서 강하게 물량을 내놓았고 키움창구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교체가 된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매도 상위 창구에서 수십만 주씩 물량이 쏟아지면요, 아래에서 받아줄 주문이 없을 경우에는 주가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물량을 받는 쪽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럼 바로 오른쪽 매수 창구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미래에셋 창구에서 약 45만 5천 주를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약 26만 5천 주를 받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창구 합이 약 72만 주 정도 됩니다. 신한투자와 JP모간 서울, 키움에서 나온 물량을 미래에셋과 삼성창구가 아래에서 상당 부분 받아낸 거예요. 오늘 대한광통신에서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리고 대한광통신에서는 실제로 누가 물량을 던졌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아냈는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놓고 내린 결론은 분명해요. 오늘 이 폭락은 대한광통신 안에서 새로운 치명적인 악재가 터져서 만들어진 종목 붕괴가 아니다, 이거예요.
시장 전체가 무너지니까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보유 물량을 현금화했고요. 과정 속에서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밀린 시장성 과매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아주 명확해요. 자, 뭐냐면은 바로 이 만원 부근에서요.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돌아와 주는지, 그리고 오늘 이 하단에서 물량을 받아냈었던 어디였죠? 미래에셋과 삼성창구가 다시 한번 이 가격을 방어해 주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설명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가 악재로 무너진 건 아니구나, 만원에서 반발 가능성을 봐야겠구나, 머리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 장이 열리고 호가창이 이렇게 위아래로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초가부터 만원을 깨고 파란불이 깊게 켜져 버리면은 방금까지 봤던 데이터들은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요. 와, 이거 내 판단이 틀린 건가? 이제 진짜 끝이 나는 건 아닌가? 이런 공포가 올라와 주면서 또다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장이 열리자마자 1,500원 그리고 1,800원을 순식간에 회복하면은 이번에는 마음이 급해져요. 자, 이번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놓칠까봐 뒤늦게 따라붙게 되는데요. 그 순간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서고 오늘 물량을 던졌던 창구들이 위에서 또다시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은 정말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이 고점에 갇혀버리게 돼요.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바닥에서 털리고 위에서 이렇게 물리는 이유는요, 종목 분석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에요. 방향성은 제대로 봤어요. 그런데 혼자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한 몇 초 사이에 자, 이렇게 가격과 수급이 먼저 움직여 버린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내일 7월 17일 공휴일이죠. 그리고 주말 이탈을 지나고 이렇게 3일 후에 다시 장이 열립니다.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환율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반도체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따라서 다음 장 시초가부터 변동성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의 다음 움직임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저와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여기로 대한광이라고 문자 한 통만 편하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한광이라고 딱 세 글자만 남겨두십시오. 다음 장에서 만원을 깨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게 진짜 추가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면서 물량을 받아내는 마지막 공포 구간인지 제가 흐름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시초가부터 강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작정 따라붙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거래량이 제대로 붙는지, 오늘 물량을 던졌던 창구가 또 매도로 나오는지, 프로그램이 매수로 방향을 바꾸는지 확인하면서 중요한 타점들 같이 잡아드릴게요.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에는요, 장이 열린 다음에 급하게 판단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한광이라고 이렇게 미리 문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현재 많은 주주님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개 소통방 입장 링크도 함께 챙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는요, 매일 아침 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환율과 반도체 지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의 국내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이 변수가 무엇인지 장전 브리핑으로 먼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바로 이런 준비가 필요한 날이에요. 장이 열리고 코스피가 이미 6% 넘게 빠진 다음에 도대체 왜 빠지는 거지? 하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금리와 유가, 환율, 해외 반도체 흐름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지수가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더라도 덜컥 겁먹고 낮은 자리에서 물량을 쉽게 던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시장을 바꾸는 변화가 나오면 그 흐름도 바로바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 종목 자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 때문인지, 외국인과 프로그램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흐름을 같이 확인해주면서 주주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광통신도 다음 장에서 똑같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만원을 지켰다, 깨졌다 이렇게 가격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원 부근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들고 있는지, 오늘 물량을 받아냈었던 이 미래에셋과 삼성창구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지까지 같이 봐야 그 자리가 우리가 공포에 던져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반발을 기다려야 할 자리인지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주분들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 화면만 붙잡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업에 집중하시다가 중요한 변화가 나왔을 때 제가 짚어드리는 이 흐름 딱 확인하시고요, 미리 잡아놓은 이 기준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아직 문자 안 남겨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다시 띄워드린 제 개인 연락처로 대한광이라고 딱 세 글자만 남겨두세요.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께 소통방 입장 링크 함께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장전 시장 흐름부터 대한광통신의 중요한 수급 변화까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다음 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광통신 분석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야 될 가격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우선적으로 보는 그림은 분명해요. 이 만원 부근에서 공포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반발 복구가 나오는 흐름이에요. 다음 장에서는요, 만원을 잠깐 건들 수는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가격이 깨지는 장면 자체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고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지예요. 이 흐름과 함께 1,300원을 바로 회복한다면 저는 오늘 폭락이 시장 공포가 만든 과매도였다는 판단을 더 강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1,500원이에요. 이 가격을 빠르게 되찾아야 반등이 잠깐 튀었다가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실제 복구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1,000원대. 자, 여기에요. 자, 이곳을 회복해야 오늘 이렇게 강대 음봉의 상단 부분을 되돌릴 수 있고 다시 상승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11,680원에서는요, 오늘 물린 단기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따라갈 게 아니라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붙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이 만원대 방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1,000원대의 복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만원이 깨지는 동안에도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그때는 하방으로 9,500원 부근까지는 열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오지도 않는 이 하락을 미리 겁먹고 오늘 저가에 던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다음 장에서는 누가 이 만원을 지키는지 확인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장중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문자 안 남겨주신 분들은요, 가격이 먼저 움직인 뒤 뒤늦게 급하게 찾지 마시고 지금 미리 문자 남겨두셔가지고 중요한 타점과 신호가 나올 때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데이터를 봤지만요, 다음 장에서 기억하실 건 딱 4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폭락은 대한광통신 안에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나온 붕괴가 아닙니다. 코스피가 6% 넘게 무너지는 시장 투매 속에서 대한광통신이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주가를 누른 건 외국인과 프로그램이에요. 개인이 던진 날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낸 날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신한투자와 JP모건 서울에서 물량이 나왔지만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약 72만 주 받아냈습니다.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진 일방적인 붕괴는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우리의 승부처는 만원입니다. 이 만원을 딱 지켜주고 1,500원을 넘어서 11,050원까지 복구한다면 오늘 폭락은 시장 공포가 만든 과매도였다는 제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세요. 만원에서 누가 받아주고 있는지, 그리고 11,050원을 되찾는지 다음 장에서는 딱 이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한광통신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제 반등을 하루 만에 전부 다 반납하면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셨겠지만 오늘 폭락은요, 대한광통신이 끝나서 나온 붕괴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보유 물량을 현금화했고 그 충격으로 가격이 과도하게 밀린 시장성 과매도예요. 저는 다음 장에서 이 만원 부근의 하단 확인을 거친 뒤에 반발 복구가 나오는 흐름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를 가지고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 붙지는 마십시오. 만원에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11,050원을 제대로 회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광통신의 다음 움직임을 저와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대한광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소통방 입장 링크도 함께 챙겨드리고요, 제가 다음 장에서 중요한 신호가 나올 때 같이 중심을 잡고 중요한 타점도 차분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반전 시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후속 흐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손 슈퍼개미 송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